공황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좋다는 것들, 여러분 정말 많이 찾아보셨죠? 그런데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중에서 지금 실제로 꾸준히 하고 있는 거 몇 개나 되시나요? 제가 지난 3년 동안 공황극복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공황장애는 무엇을 더 해야 하느냐보다 오히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느냐가 훨씬 더 명확하다는 건데요.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공황장애를 극복하겠다고 3개월 넘게 달리기를 꾸준히 하셨던 분이었어요.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해주셨죠. 그런데 동시에 매일같이 자신의 몸 증상을 인터넷에 검색하면서 불안해하고 계셨습니다. 이분이 과연 공황장애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아무리 좋은 행동을 하고 있어도 동시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 회복은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경험을 통해 깨달았는데요. 공황장애 극복은 잘하는 행동을 더 늘리는 것보다 회복을 방해하는 행동을 명확히 끊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황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4가지만 내려놓으셔도 여러분은 분명 공황장애 극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공황극복 멘토 조르바입니다. 손흥민 선수 다큐멘터리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의 세계적인 커리어 뒤에는 운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까지 철저하게 관리했던 아버지 손흥정 감독님의 교육 철학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은 손흥민 선수의 집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람이 사는 집 같지 않을 만큼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고 단조로웠습니다. 시선이 갈 만한 물건도 집중을 흐트러뜨릴 만한 요소도 거의 없었죠. 그 이유는 단 하나였는데요. 오직 축구에만 집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삶도 마찬가지였죠. 축구를 제외한 모든 것은 극도로 단순했습니다. 그리고 손흥정 감독님이 가장 강조했던 것은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기본기였습니다. 공을 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능력, 그거 하나였습니다. 저는 이 교육 철학을 보면서 공황장애 극복도 완전히 같은 맥락이라고 느꼈습니다. 공황장애에도 분명 기본기가 있고 그 기본을 만들기 위해서는 잡다한 것들을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첫 번째, 끝없는 검색입니다. 아마 이 영상도 검색을 통해 들어오셨을 겁니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 검색을 합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는 검색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공황장애 극복 방법은 이미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책에도, 병원 상담에도, 유튜브에도 말이죠. 문제는 계속되는 검색입니다. 다른 사람의 증상을 보고 나도 곧 저렇게 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시작되는 순간 불안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면 이제 검색은 내려놓으시고 해야 할 행동에만 집중하셔야 합니다. 댓글에 있는 제 영상 하나 보시고 그것을 꾸준하게 실천해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두 번째, 퇴직과 퇴사입니다. 공황장애로 힘드신 분들 중에는 신체 증상 때문에 일상생활 자체가 너무 버거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직장을 그만두고 공황 극복에만 집중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직장을 그만둔 이후에는 더 큰 불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바로 돈, 생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현대 시대에서 돈은 생존과 밀접하게 연계가 되기 때문에 다른 불안보다 훨씬 더 강력한 불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다면 퇴직보다는 휴직을 권해드립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두려움과 마주하는 연습을 하는 편이 오히려 회복에 더 도움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세 번째, 병원 쇼핑인데요. 이 공황이 주는 신체적 증상, 이 증상들은 큰 병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여러 병원을 전전하게 되는데요. 검사는 계속해서 받는데 결과가 늘 이상 없음, 정상이면 정말 답답하죠. 그래서 또 다른 병원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이 행동은 시간과 돈, 에너지만 소모할 뿐 회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검사를 받았고 이상이 없다면 이제는 인정하셔야 합니다. 내 몸은 건강하다. 내 몸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다. 이제는 이 두려움을 가지고 오는 생각, 그 생각을 바꿔야 할 때다. 이 무의식과 생각을 바꾸는데 집중하자.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바로 패배자의 태도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공황장애를 내 인생이 망가졌다는 증거로 받아들이는 순간 공황장애 극복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없죠. 하지만 앞으로의 삶은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태도 분명히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19살에 공황장애를 겪지 않았더라도 살면서 언젠가는 같은 문제를 또 겪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저는 삶을 대하는 태도도, 감정을 다루는 방식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하나도 바뀌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황장애를 겪으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인생 전체가 바뀌어버렸습니다. 물론 좋은 방향으로 말이죠.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공황장애는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해 온 폭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 온 선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공황장애를 여러분 인생의 터닝포인트로 반드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재발하지 않는 진짜 공황장애 극복의 핵심 원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댓글 클릭해주세요. 제가 중요한 이야기들을 자세히 다뤄두었습니다. 이것만 아시면 여러분은 공황장애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모르면 두렵다, 알면 두렵지 않다. 공황 극복 멘토 조르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